네, 체이가 질문한 거 주제 편 1강의 12번의 첫 문장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 분석해보자. cornerstone, 초석. 과학 세상의 관점의 초석은 여기까지 주어져. 바로 대디하다. 접속사를 쓰면서 보호를 쓰고 있죠. 과학은 자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다. 뭘? 현상이 여기 복수를 쓴 거예요. 현상이 S 없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뭐 때문에? 과정들 때문에. 누가? 과학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과정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정들은 또 관계대명사를 써서 비과학자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은 과정 때문에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됐죠? 우리 같은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초자연적 또는 계시, 이런 미신 이렇게 가지만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 현상은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과학 세계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제? 네, 첫 문장 해석을 봤고요. 네, 여기서 그 상세 분석을 이 페이지를 잘 이용하세요. 잘 분석해놨죠. 자, 계속해서 체이 건인데요. 이번에 마지막 문장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That said, 이거는 이제 관용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이란 표현이에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연은 자아 성찰의 장소가 된다. 도시에서 벗어난. 그렇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또 일종의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냐면 고도의 집중과 그 다음에 발전과 적용의 장소래요. 상당한 기술력에. 이거는 상당한 기술력은 또 뭐에 관련된 거예요? 인류에 대한 거잖아요. 인류의 어떤 문화나 기술. 그죠? 인간이 개입되는 거죠. 여기는 인간의 어떤 문화를 탈피하는 곳이 자연이라고 하지만 또 한 번 자연은 또 인간의 기술력이 집중될 수 있는 곳, 즉 적용되고 발전되고 집중될 수 있는 곳이다. 어떤 활동 같은 것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에서의 활동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의 습성을 관찰하는 것. 이게 왜 고도의 기술 발전이냐? 망원경 써야 되잖아요. 녹음기 써야 되고요. 심지어 레이더도 쓰잖아요. 비행기도 쓰고 드론도 쓰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낚시할 때도 그냥 낚싯대 자체도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잖아요. 사냥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제 줄거리 보이나요? 보이나요? 버퍼링이 좀 있네요. 이번엔 줄거리인데 줄거리는 알지? 여기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여기. 그래서 어제도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일일이 읽어줬거든요. 자, 볼게요. 사는 좀처럼 하나의 위험만 있는 단순한 상황을 주지는 않는다. 위험이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선택된 해결책은 다른 문제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됐죠? 예를 들어서 낙석에 노출된 한 지역을 횡단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위험에 노출된 등반 구간을 상상해 봅시다. 밧줄을 감아 매는 것은 추락 가능성을 막고 있지만 등반의 속도를 늦추어서 낙석지대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도 동시에 증가하는 거지. 추락하는 위험과 돌에 맞는 위험을 둘 다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추락하는 위험은 이제 밧줄로 막았지만 밧줄을 우리가 잡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돌이 날라왔을 때 피할 시간이 적어지는 거지.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빠르게 등반함으로써 밧줄 잡지 않고 최소의 또는 시간 효율적인 보호만을 함으로써
그리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찾음으로써 그러한 위험들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선생님이 만들어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려놨거든? 찾지 말고 채희야 올려놨어. 여기 똑같이 안 보이겠죠 여러분도? 요거 그래서 요거를 활용할 때 여기 보면은 핵심어들은 영어로 써놨어. 그지?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편하게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줄거리도 이렇게 아까 영어 부분을 뚫어놨어. 한글로 써보라고. 이때 조사가 안 맞을 수도 있어. 조사는 영어 발음에 맞춰놨어. 내가 맞춰놓은 게 아니라 AI가 맞춰놨겠지.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cool air 가, 그죠? 차가운 공기가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요거 연습하고 아랫부분 계속 쭉 보시면요. 영어로만 전문 써놓은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이렇게 두 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줄거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 거 끝났다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친구는 이런 것도 질문했었구나를 같이 보는 것도 좋죠. 예음이도 줄거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읽어보겠습니다. 1492년도 항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것은 거의 만년 동안이나 서로 고립되어 진화해 왔던 만년 동안이나 다른 지역에서 점점 발전되어 왔던 두 개의 온전한 생태계를 이제는 우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각기 발전했던 이론, 철학이 이제는 영구적으로 연결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무려 만년이나 서로 발전했다는 거죠. 아메리카의 거주민들에 대한 최초의 영향은 파멸적이었다. 유라시아의 질병과 악명 높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잔인함이 그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 됐죠? 이건 식민거주의 초기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식민거주의 현저하게 적은 숫자의 유럽 침략자들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아메리카 국가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쉽게 정복을 했다. 그죠? 이는 잠재적으로 신세계, 우리가 보는 미국 땅이죠.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유럽의 착취와 식민지화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다음, 유럽의 선원들의 아시아에 도착은 이번엔 아시아요.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싹 다 몰살했다라는 걸로 갔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 인도, 중국 제국, 무굴 제국, 그리고 일본의 막부를 포함한 강력한 나라들은 처음에는 유럽인들을 단순히 상인으로 용인해 주었고요. 그들이 간섭하거나 지나친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한, 즉 유럽인들이 와서 크게 소란을 피우지 않는 한, 심지어 소수의 섬들이나 섬, 해안가에, 그죠? 바닷가죠. 소수 민족 거주지만 그러니까 준 거죠. 쉽게 말하면 통제하도록 허용했다. 여기는 다 통제를 그러니까 주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항했으니까 다 죽였겠죠. 근데 여기는 아시아 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한쪽은 유럽 쪽에 유럽 쪽 생태계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아시아랑 그 미국 대륙이죠. 그죠?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같은 부류잖아 지금. 근데 또 여기서 아시아랑 그 아메리카가 또 상반적이죠. 반대 결과가 나왔죠. 콜럼버스의 항해는 고도로 이제 발달된 항해 기술이 생겨서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아갔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고립되어서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이제는 얘네가 정복하고 얘네랑 이제 상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해되셨죠? 그거를 이제 뭔가 약간 진화론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문화의 발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아침이라서 목이 좀 잠겼어요. 자, 이 방해를 하네요. 됐다. 자, 봅시다. 통과 의례는 이성적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 의례.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집단의 결속을 하도록 고안이 된 것뿐이래요. 통과 의례. 그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조폭들이 그런 거 봤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쭉 무릎 꿇고 앉아갖고 칼 꺼내가지고 그 소주잔이나 이제 술잔에다가 손가락 같은 거 이렇게 찢어가지고 피 따라고 마시는 뭐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잖아 그게. 통과 의례입니다. 그게 통과 의례. 걔네들이 사무라이가 아니면 조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절차죠. 이성적 활동이 아니죠. 그것은 이런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집단의 결속을 하도록 고안된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것은 아하,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내뱉는 소리.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도 있어요, 심지어. 같은 의성어니까. 그래서 아하라는 게 뭔가를 깨달을 때 나는 소리거든.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를 해낸 경험. 됐죠? 그래서 기업들은 신체적으로 자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다니고 계시는 기업들은 신체적으로 힘든 과제를 제공하기 위해 로프 코스 행사를 만들어냈대요. 자 뭐예요? 통과를 해요. 우리 기업에 들어오려면 삼성고에 들어오려면 로프 코스는 뭐냐면은 뭐 줄 잡고 산 같은데 뭐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거죠. 좀 힘들게. 어떤 단체들은 또한 깊이 파묻힌 두려움과 삶을 바꾸어 놓는 중대한 사건을 드러내는 정서적으로 힘든 과제를 포함했다. 이건 뭐냐면은 뭐 너가 어릴 적에 아니면 살면서 되게 힘들었던 계기가 있었던 거 있니? 라고 해서 서로 이제 고백하고 뭐 촛불 켜놓고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의 비결은 모든 지원자들이 시련을 겪으며 로프 활동 또 함께 겪고 있는 자신들의 시련이 정말로 고되다고 믿도록 하는 거다. 그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그 시련은 아마도 훌륭한 나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겠지 서로. 신체적인 행사는 부산물로서 용기와 팀으로는 무엇이나 성취할 수 있다는 변치 않는 의식을 만들어내 주겠지. 이제 거기서 이해됐지. MSMP도 똑같잖아. 모스 이야기가 되겠지. 정서적인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애정, 정직, 그리고 한 가족의 소속감을 상기시키지. 쟤도 힘들었군, 나도 힘들었군. 우리 촛불 고백 그때 초기에 우리가 서로 고백한 거 지금 한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걔가 가족 같은 거야. 옆에 있는 직원이, 동료가,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한 기숙사에 쓰면서.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는 새로운 과제에 함께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잘 안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어야 서로 소통하면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체이게 또 마지막으로 했구나. 봤으면 좋겠는데 체이가 꼭 보세요. 여기 부분이 보면은 왜 글래들리가 왜 글래드가 안 되냐 얘기했는데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말이야 뜻 말고 뭐도 외워야 돼? 품사도 외워야 되잖아. 문법이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 형용사는 뭘 수식해요? 명사 수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야? 동사구잖아. 그러니까 부사로 바꿔야죠. 네,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글래들리가 맞습니다. 네, 품사를 잘 신경 써서 품사의 역할까지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